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성공권의 혼술 1월 12일 화요일 오후 폭설이 내리는 날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좀 아리송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여기에 출연을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현재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또 올라있죠. 새해 여론조사에서 1위가 논 곳도 있고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3강 안에는 들어가는, 그리고 또 범야권 후보로 분류가 되는, 여권은 이낙연, 이재명 있고 범야권 후보로 다 분류를 하고 있죠.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아리송한 말을 했습니다. 별의 순간, 별, 밤하늘에 뜨이는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온다. 지금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국가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 스스로 결심할 거니까, 윤석열이 스스로 결심할 거니까 내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별의 순간, 아리송하죠. 좀 선문답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뉴스와 다시 김종인 위원장이 통화를 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자와 통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의 순간이 곧 올 텐데 윤석열에게,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미 2011년에 별의 순간을 놓쳤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2011년이면 안철수 신도림이 일어났을 때죠. 그때 김종인은 안철수의 멘토였습니다.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대권 주자로 유력하게 안철수가 떠오르고 안철수 현상 이런 것까지 나타났는데, 결국 그때 대권에 가기 전에 서울시장 출마 이야기가 있었죠. 2011년에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투표, 주민투표 실패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그때 안철수가 유력하게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박원순에게 양보를 했죠. 박원순에게 양보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아마 김종인은 실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에게. 본인이 그때는 멘토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졌어요. 지금도 티격태격하고 있죠. 서울시장, 안철수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니 인정을 하지 않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김종인이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미 2011년에 별의 순간을 놓쳤다, 이렇게 지적한 것은 결국은 이 별의 순간이라는 것이 어떤 대권 또는 정치적인 기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덧붙인 말을 보면 지금 정치권에서는 별의 순간 참 아리송하다 하면서 별 이야기가 다 나왔죠. 별의 순간에 별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가령 이 별, 이것을 이별할 때 헤어짐을 의미하는 별, 서타가 아니고 밤하늘의 별이 아니고 이별의 별, 이렇게 유추를 해서 헤어짐의 순간이 왔다는 이야기인가? 윤석열이 검찰과는 헤어지고 정치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이런 여러 가지 유추해서 해석들이 있었지만, 지금 안철수 이야기에 나오는 걸 보면은 대권 또 정치적 기세,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자, 이렇게 선문답을 별의 순간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별의 순간, 이것은 노정객이 옛 식구 같은 거를 인용을 해서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 다음 말에 저는 더 주목을 합니다. 김종인의 다음 말. 이 별의 순간이 일종의 선문답, 그렇게 칠 수 있지만, 그 다음 말은 윤석열을 보수의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말을 또 했습니다.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아니다. 보수도 아니고 야권도 아니다.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김종인. 윤석열을 야당 정치인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정부 여당 사람으로서 지지율이 제일 높다는 것은 정부 여당 안에서 윤석열만큼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 여당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을 분석을 하면은 본인이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그 응답자들이 지지를 하고 또 중도층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하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런 곳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대권 주자를 자리매김한 것이 문재인 정권과의 충돌 때문이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박근혜 전 정부 뭐 수사도 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 현 정권과 충돌을 하기 때문에 범야권 주자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서 지지도 받고 있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그 사람이 윤석열이 아직도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여권에 있는 사람이다. 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권에 있는 사람이다. 여권 내부 갈등 속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야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문재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을 했고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해서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와 충돌을 벌이고 있으니 야권 내부 갈등 속에 있다. 그러니 그 사람도 그러니까 여권 내부 갈등 속에 있다. 그 사람도 여권 사람이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도 계속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여야 또 보수 진보 좌우 넘나들면서 40년 동안 정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또 무려 5번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만 선출제가 그 어떤 선거에 나가지 않고 지역구에 나가지 않고 전국구, 과거에 전국구라고 했죠. 그 당을 다 옮겨다니면서 5번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윤석열은 적부여당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계속하는 것을 노정객 그런 시각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오늘 김종인 정치라는 것이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본인이 실제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비대위 대표고 선거를 총 책임졌죠. 그리고 불과 4년 후에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정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선거에서 참패했죠. 자, 본인이 그 짧은 순간에 왔다 갔다 다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당적을 수없이 옮기고 좌우 진보 보수 막 논하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치라는 것이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김종인과 비슷한 인식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있죠. 홍준표 의원입니다. 장애 대권 주자 홍준표. 지금 무소속이죠. 국민의힘에서 김종인이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홍준표 의원이 SNS에 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목리 정치다. 목리 정치다. 과거 김종필 총재 JP가 했던 말이죠. 목리를 부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목리를 부리는 노회한 나이가 든 정치인. 실제로 오늘 홍준표 의원이 JP를 언급을 하면서 말년의 목리 정치는 본인의 평생 업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당도 나라도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안철수를 범야권 후보 단일화 뭐 이런 이야기 하니 계속 배척을 하고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또 홍준표 본인의 입당을 맡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앙숙 같은 두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이 윤석열에 대한 시각입니다. 홍준표도 윤석열의 검찰 선배죠.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 김종인과 유사한 말, 어떻게 보면 더 앞서 나간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윤석열 대선 후보 아무 배알도 없는 막장 코미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무너뜨리는데 일조하고 또 이명박 구속하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대선 후보로 친다. 범야권에서 배알도 없느냐 막장 코미디다 이렇게 몰아붙였고 박근혜 정권 무너뜨린 정치 수사에 큰 공을 세우고 검찰총장으로 벼락 출시한 인물 아니냐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반관계 이야기까지 했죠. 반관계는 손자병법 36개 중에 하나인데 적의 첩자를 이용해서 적을 속이는 기만전술입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 윤석열 이 충돌, 1년 동안 이어진 이 충돌조차도 야권 분열을 위한 집권 세력의 반관계다. 그렇게 홍준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참으로 영악한 집단의 참 대단한 반관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권 세력이 지금 윤석열을 활용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 홍준표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을 반대 진영 주자로 세우도록 해서 야권 분열을 작업한 후에 정권 재창출하려고 한다. 자, 윤석열이 야권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윤석열이 이 범야권의 대선 주자가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친박 세력 또 과거의 친이 진영에서 그쪽을 향해서 수사를 했고 지금도 막 구속이 된 이런 상황이니까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단 건 아니지만 아주 골수 친박, 골수 친이 쪽에서 반발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분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아스팔트 우파, 태극기 부대 이쪽도 다 반발을 할 것이고 그러면 보수가 분열이 된다. 그 분열을 노리고 반관계를 쓰는 차원에서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속이는 거다. 자, 이 이야기인데 결국은 홍준표는 김종인처럼 그 사람은 여당으로 출마를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뉘앙스를 풍긴 것은 아니지만은 이 정권을 이어가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책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을 어떻게 범야권의 주자로 보느냐. 본인이 있는데, 홍준표, 나도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7월에 만료가 되죠. 자, 그러면 7월에 만료가 되면 7월까지 윤석열이 어떤 스탠스를 가질 것이냐. 7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7월까지는 일단 윤석열 검찰의 정권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조간 딱 버려서 전해드렸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의 명운을 걸고 김학의, 장자연, 또 버닝썬 사건 수사에 매진하라. 그 말 한마디에 김학의를 출국 금지시키면서 가짜 서류로 막 만들어서 가짜 사건본을 만들고 막 그렇게 그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울산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이후 그 청와대가 개입한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부터 시작이 됐죠. 오랜 형이라고 부르는 송철호를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임종석에게 출마를 좀 권유해라. 이렇게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 사건, 이것도 영화 판도라를 보고 나서 언제 영구 폐기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사할 게 많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 만약에 공수처가 설치되면은 지금 오늘의 김학의 이런 사건까지 전부 다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속전속결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간전 입장에서 실제로 7월에 검찰총장 임기를 마치고 야인으로 물러날 경우 그때는 변호사도 2년 동안 못합니다. 검찰총장은. 그러면은 완전히 야인에 묻혀버리면은 정치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인에 묻혀버리면은 가장 황당한 것은 국민의힘 보수 진영이죠. 지금 윤석열에 막혀서 차단벽이 딱 생겨서 홍준표를 비롯한 다른 주자들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 상황인데 7월이면 대선 8개월 전입니다. 물론 제가 저번에 타임 스케줄을 말씀드리면서 대선 8개월 전이면 충분하다. 4개월 동안 경선하고 4개월 동안 본선을 한 그 2012년도 그렇고 27년도 그렇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7월에 물러나도 그때부터 정치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윤석열의 그 정치 스케줄에 따를 때의 이야기고 만약에 윤석열이 포기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그 짧은 순간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에 어부지리를 주는 반관계가 결과적으로는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권의 대권 주자로 윤석열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정치를 포기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도 지금부터 범보수 진영에서는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김종인 이야기도 그렇고 과거의 황준표 이야기도 그렇고 실제로 두 사람 다 뭐 정치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윤석열은 보수하냐? 보수에 대안이 될 수가 없어.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도 윤석열의 향후 행보, 7월 이후의 행보, 그 상황도 좀 유심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